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이유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탄핵소추안을 이유로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청 투어 이틀째인 오늘 강원도 접경 지역을 방문하고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최종 경선 투표를 진행해 내일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경찰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은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즉시 사표가 수리된 건데요. 이에 따라 오늘 0시부터 국정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시작된 건데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앞으로 한 달가량 국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상협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추경을 처리하려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뜹니다. 최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이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자 탄핵안 상정 4분 전인 어젯밤 10시 28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 0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덕수 대행은 20분 만에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이어 최 부총리도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국무위원 서열 4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 대대대행 체제가 6.3 대선까지 5주간 이어지는 겁니다.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 부총리는 오늘 0시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긴급 지시를 내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국무위원 숫자가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명보다 적은 14명으로 줄어들면서 국무회의 성립 조건부터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한미통상협의 등 경제 비상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자리가 비워지자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습니다. 심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사유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공정선거와 법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렇게 오늘 0시부터 대대대행 체제가 시작된 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격적으로 사퇴한 영향도 있는데요. 한 전 총리는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를 향해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이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반명 빅텐트 논의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하며 50년 공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한 전 총리의 사직서가 수리된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대권 도전장을 내밀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탐욕에 눈멀어 국정을 내팽개쳤다며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먹튀합니다.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 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한 전 총리가 대선 최종 후보와 함께 이재명 후보에 맞설 빅텐트의 주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선출될 당 대선 후보와 한 전 총리를 두 축으로 삼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2심에서 무죄라고 봤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의 취지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긴 후 단 9일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을 제외하고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무죄 선고를 한 원심과는 달리 이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 발언들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추가적인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정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2심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잘게 쪼개서 해석했다면서 그보다는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인상이 어떤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을 석 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한 방송에서 이른바 골프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2심 법원은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맥락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명한 부분도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2심 법원은 이 발언을 단순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판단이었고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의 요지는 선거인의 관점이었습니다. 2심처럼 문장을 쪼개 해석하면 안 되고 전체 맥락을 토대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도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제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조항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단되는 건지 아닌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도 중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소추의 의미가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지 논란인 겁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헌법적인 주제를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후보 측은 이미 기소된 사건 역시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학설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만큼 당연히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합니다. 탄핵소추를 국회가 하게 돼 있는데 그럼 국회가 탄핵 심판까지 하는 걸로 해석해야 되나요? 이 후보는 선거법 외에도 대장동 등 혐의 1심과 대북 송금 1심, 위중교사 2심 등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1차 판단은 각 재판부에서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결정을 내리든 상대 정당이 반발하며 헌법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라며 국민만 믿고 가야 할 길을 당당히 가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후보 교체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예상 밖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어 이 후보는 SNS를 통해 돌아보면 늘 위태로웠고 순탄치 않았다며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믿고 가야 할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스스로 자기의 신뢰와 자기의 명예를 구렁텅이에 쳐넣었다. 민주당은 또 이번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후보 교체 요구론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주간의 경선을 거치며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 후보 외에 대안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 인단의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는 민주당은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을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퇴와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로 늦었지만 정의를 복원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미 후보 자격을 잃었다며 조속히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대선 전에 내야 한다며 추측을 전제로 대법원이 이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도 중단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와 재판은 다르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지연 전략도 맹비판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경선 결선을 치르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들면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포기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며 반드시 자신이 이 후보를 꺾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주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정치권이 요동쳤지만 대권 주자들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경청 투어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최종 대선 후보를 가리는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문수, 한동훈 두 예비 후보는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년 연장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김동명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회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시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경청 투어도 시작했습니다. 첫 행선지인 경기 포천 연천 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은 이 후보는 오늘 강원 접경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과 충북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세종과 충청, 대전을 연이어 방문하며 지방 분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렇게 전부 합쳐서 광역 우리 도시가 돼가지고 서울 수도권을 능가하는 훌륭한 충청도로 발전시켜야 되겠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보수 텃밭 대구 경북을 찾아 대선 승리를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싸워서 반드시 법원의 선고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선거로 이재명을 꺾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심과 민심이 절반씩 반영되는 여론조사를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한 뒤 내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추가로 기소한 내용을 함께 다루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한유혜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출동시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려 한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진 않았지만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기소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배경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수사기관이 2번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기소한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함께 다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은 공천 개입,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10개에 달합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이외 추가로 기소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 의상 비용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기록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기록실에는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최민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8년 해외 순방에서 샤넬 재킷 등 고가의 의류를 입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납했다라고 기망을 하고 소유를 했다면 그게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샤넬 재킷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의료와 장신구 비용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기록관 측과 압수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채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당시 제2부속실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 측이 관봉권으로 옷값을 치렀다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에서 갓 나와 한국은행 띠지가 둘러진 신권 현금으로 통상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옷값을 사비로 부담했다는 것을 누차 밝혀왔다며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특활비가 옷값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 정권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죠. 유심 대란 사태에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유심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 SK텔레콤에 새 가입자를 받지 말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SK텔레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오늘 입장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유승호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카운터 옆 임시로 마련된 SK텔레콤 로밍센터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출국을 앞둔 SK텔레콤 이용자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기다리는 겁니다. 해외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심 교체 대기줄 옆엔 구간별 예상 대기 시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의 예상 대기 시간은 최대 120분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은 공항에선 교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요. 사업자한테 이제 연락을 해봐야죠. 최근 사흘간 SK텔레콤 이탈자만 9만여 명. 정부는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멈추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SK텔레콤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 단독 청문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자 징검다리 연휴의 첫날인 어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황금 연휴 기간에도 비가 내리는 날이 많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돼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자연휴양림입니다. 캠핑족들이 잘 쳐놓은 텐트 안에서 비를 피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구워 먹는 파전은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오히려 비 오는 날은 이 빗소리 때문에 더 운치가 있고 불편하긴 한데 파전에 이렇게 먹으니까 또 분위기도 있고 너무 좋아요. 징검다리 연휴 속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캠핑을 즐기려는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모처럼만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어제 전국에는 오전부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에는 그쳤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비는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주말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요일과 어린이날에는 다시 건조한 날씨를 보이다 화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잦은 비로 인해 연휴 기간 내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 시한인 그제까지 수업 거부를 이어가면서 10,000명이 넘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됐습니다. 내년도 의사 배출이 막히는 건 물론 1학년만 3개 학번이 쌓이는 트리플링까지 우려됩니다. 보도에 안병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의사 면허 시험이 코앞인 본과생들이 수업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곳곳에 빈 강의실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 의대생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이 복귀에 찬성했는데 실제 목표는 10명 중 3명 정도입니다. 이 집단행동 압력 탓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수업 거부로 의정 갈등 국면에서 협상력을 높이자는 게 강경파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복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의대생들 많이 돌아왔나 싶어가지고. 결국 대규모 유급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각 의대는 지난달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유급 통보에 나섰는데 집단 휴학 처리로 유급을 피하게 해줬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급 규모는 군입대자 등을 제외해도 최소 재학생의 과반인 10,000명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1학년에만 3개 학번이 동시 수업하는 이른바 트리플링도 대비해야 할 판인데 대학가에선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4, 2, 5, 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우리 시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같이 수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숫자만큼 수강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26학번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2, 4, 2, 5학번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도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각 대학은 오는 7일까지 유급 현황을 정부에 알리고 후속 대책 논의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를 콕 집어서 무역 합의 가능성이 큰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향해선 군대엔 돈을 대면서 무역에선 이용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중인 한국, 일본, 인도를 거론하며 무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개 이상의 국가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안달이 날 만큼 미국이 협상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도 언급했습니다. South Korea has been ripping us off. We pay for their military. They take advantage of us on trade. 관세 협상도 곧 타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지만 우리 정부는 7월 패키지 마련에 공감대가 있고 차기 정부에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회의에서 삼성을 언급하며 관세 정책의 성과로 자랑했습니다. I heard Samsung is now, because of the tariffs, they're going to build massive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f we didn't do the tariffs, they wouldn't be doing that.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압박은 향후 협상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지난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처음으로 3%를 넘었습니다. 대기업 산하로 설립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채용을 늘린 덕분인데요. 장애인 일자리가 더 늘어나기 위해선 여전히 풀어야 할 제도적 과제도 많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3일 회계법인 본사가 있는 건물 17층엔 자회사 3일 행복 나눔 근로자들이 일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3일 행복 나눔은 3일 회계법인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지난 2017년 설립한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저희 직원분들의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조금 더 자신 있게 더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3일 행복 나눔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 4월 57명까지 불어났습니다. 회계법인으로는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연간 27억 원씩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신 일자리 확대를 택한 셈입니다. 카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이곳에 제빵시설이 만들어졌고 1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3%를 기록해 처음으로 3%의 벽을 넘어 의무 고용률 3.1%에 근접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크게 늘어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이유는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가장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모델로 평가받지만 설립 규제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공동 출자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모회사의 부담이 큰 만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고용법 개정을 서둘러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큰 피해를 낸 영남권 산불에 이어 대구 산불까지 낫다 하면 대형 산불입니다. 지금까지는 울창한 숲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산불로부터 숲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산불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나무를 섞어 심고 나무 간격을 넓히는 숲 가꾸기 현장을 소개합니다. 고정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야산입니다. 잎이 넓은 백합나무가 띠 모양으로 간격을 둔 채 자라고 있습니다. 5년 전 공장지대에서 번진 산불을 계기로 침엽수림 맞은편에 수분을 많이 머금어 방어선 역할을 하는 화렵수림을 조성한 겁니다. 산불에 잘 견디는 화렵수종이 많이 산에 있게 되면요, 저희 더 산도 많이 푸르고 이제 좀 더 대형 환불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에 잘 견디는 숲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다닥다닥 붙은 나무를 솎아내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나무의 잎과 가지로 불이 빠르게 옮겨붙는 수관화 현상 탓에 불이 급속히 번져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솎아내면 산불 확산 속도가 29% 줄고 진화 효율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나무와 나무의 간격을 넓혀주기 때문에 수관에서 수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초기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불이 급속도로 번지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산불 예방을 위해 아예 일정 구역의 나무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숲과 민가 간의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나 원전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력시설 주변엔 아예 숲을 조성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거장들의 개성 강한 표현으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빛으로 조각하고 관람객을 작품 일부로 포함하는 등 시대를 앞서간 안소니 맥콜의 혁신적인 50년도 만나보시죠.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에 젖은 바위를 무게 농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인왕제 색도에는 비온 뒤 개인 여름, 인왕산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8세기 조선화단을 이끈 겸재정선 8도 유람의 백미는 단연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 성균관대 등 유수박물관이 소장한 유물과 이응로 병관식 등 근현대 동양화 거장들의 주요 작품이 대거 선보입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당대 화가들이 금강산을 화폭에 재현하며 진경산수화를 구현하는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겸재정선부터 21세기 동시대 작가의 작품까지 그 금강산 그림의 상징과 역사적 전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어둠 속 빛이 3차원 공간 속 입체적 조각을 만들고 빛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면 관람객은 조각의 일부가 됩니다. 빛을 조각하는 작가 안소니 맥콜의 최신작 스카이라이트는 빛, 공간, 시간과 소리를 통합한 독특한 예술적 체험을 선사합니다. 푸투라 서울에서 만나는 안소니 맥콜의 50년 작품 세계를 총망라하는 이번 전시에는 빛과 어둠의 긴장감을 통해 관계의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눈뜨게 합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세력이 점차 늘어난 세상에서 어둠의 힘을 빌려 주먹을 휘두르는 해결사 집단, 거룩한 밤이 악을 처단하러 나섭니다. 범죄자와 좀비마저 진실의 방으로 보내던 마동석의 물리적 퇴마라는 액션과 오컬트의 기묘한 동거는 어느 쪽으로도 시원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다만 마동석의 호쾌한 주먹 액션은 그래픽 효과를 더해 타격감이 있고 악마를 그려낸 비주얼 또한 열연과 더해져 오싹함을 자아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SKT 소비자분들은 이제 피싱 문자까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피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유심 관련 스미싱을 조심하라는 글이 퍼지고 있는데요. 예약한 유심이 도착했다면서 URL을 눌러 본인을 확인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모두 악성 피싱 문자로 악성 코드 감염이나 개인정보 탈취 등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SK텔레콤의 공식 메시지엔 유심 보호 서비스가 가능한 공식 홈페이지만 안내되어 있을 뿐 외부 URL도 본인 확인 요청도 없다고요.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마음에 기뻐서 눌렀다간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이상민 씨가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20년 만에 재혼 소식을 밝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상민 씨는 최근 SNS에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너무 조심스러워 주변 분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늦어졌다며 인생 2막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상대는 비연예인으로 별도의 결혼식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는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상민 씨 SNS에 좋아요를 누르며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이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네요. 댓글을 달고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고가가 100억 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에서 공용비품이 자주 사라지자 결국 지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해당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공지한 사우나 공용품 중단 안내문이 화제가 됐는데요. 일부 입주민들이 빈통을 가져와 샴푸를 담아가고 사우나에서 샴푸로 개인 빨래를 하면서 샴푸나 로션 등의 비품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누리꾼들은 초고가 아파트에서도 공용품 도난이 벌어지다니 놀랍다. 저렇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 걸까? 있는 사람이 더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달 16승 8패로 월간 승률 1위를 기록한 거인 군단 롯데자이언츠가 5월의 첫날에도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키움을 상대로 완승하면서 3연전을 싹쓸이하고 순위를 공동 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프로야구 소식 신영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팀 타율 1위 롯데의 타선은 5월의 첫 경기 1회부터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연이은 출루로 잡은 무사 만루 찬스에서 나승엽의 2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린 겁니다. 1회 계속되는 찬스에서 후속타가 터지지 않은 데 이어 2회와 3회에도 추가점을 내지 못해 분위기가 가라앉나 싶던 순간 롯데의 해결사로 황성빈이 등장했습니다. 4회 2사 3루 상황, 평범한 내야 땅볼을 치고도 특유의 빠른 발로 1루에 미끄러져 들어가며 세이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귀중한 추가점을 만들며 스승 김태형 감독마저 놀란 표정을 짓게 했습니다. 기세를 탄 롯데는 선발 투수 데이비슨이 7이닝 무실점 쾌투를 펼쳤고 8회 전준우와 9회 레이에스가 달아나는 적시타까지 터뜨리며 5대0으로 키움을 완파했습니다. I feel really good. We're playing really good baseball right now, so I wanted to give the team a good start today, and we came in with a win today. 고척 3연전을 싹쓸이한 거인 군단은 선두 LG와의 격차를 한 경기 반까지 좁히며 하나와 공동 2위에 올라 4월부터 시작된 진격을 이어갔습니다. 문학에선 SSG가 최지훈의 역전 트럼포를 앞세워 삼성의 7연승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잠실에선 9회까지 앞서가다 마무리 김태견이 동점 트럼포를 내준 두산이 KT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점수가 지난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투자나 사기 피해에도 취약해질 수 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강서영 기자와 함께 풀어보시죠. 지난해 실시된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 성인 2명 중 1명이 틀린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손쉽게 맞춘 시민도 많았지만 맞춰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틀린 시민도 있었습니다. 적다 아닐까요? 물가 상승률이 1년 후보다 늘어나면은 살 수 있는 그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니까 똑같. 왜 적은지는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금융이해력조사는 금융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는데 우리 국민의 점수는 65.7점으로 지난 조사보다 떨어졌고 금융 선진국 기준인 66.7점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와 정보 접근성이 낮은 70대의 점수는 더 낮고 하락폭도 컸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청하는 데 좀 문제가 리스크가 어떤 큰 투자라든지 이런 금융 범죄 같은데 노출이 될 가능성도. 정부는 고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금융 과목을 개설하고 고령자를 위한 금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과목이 의무 교육인 미국 등과 달리 선택 과목인 점과 고령층의 낮은 정보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과제로 지적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밤사이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당장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이번 연휴 동안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어린이날인 월요일 밤부터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시작돼 오후 중으로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최대 20mm, 수도권에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8.8도, 대구 11.6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춘천과 대전, 광주 21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기온은 평년 수준을 조금씩 밑돌아서 쌀쌀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